자, 이번 시간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면적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거예요. 경계까지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표시 항목. 자, 소재라는 것은 리나 동을 의미하고요. 큰 의미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지번, 지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과 경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적의 측정 방법이라고 해서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얘기하려면 뒤에서 공부할 주제, 지적 공부의 체계가 먼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것 제목이 지적 공부가 있게 될 것이고, 여기는 임야도라는 도면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대장에 있어서는 임야도라는 것으로 표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게 지적도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임야대장은 임야도, 토지대장은 지적도. 근데 지적도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소위 이제 경계점 이름이 어렵습니다.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그대로 가볼까요? 경계점을 좌표, 동경, 북위 이런 식으로 자, 좌표를 등록해놓은 자, 지적 공부를 가리켜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도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존재하다. 이렇게 두 개로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임야대장, 자, 지목이 임야가 되게 되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이것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 대응에서 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나머지 27개 지목, 이게 지적도라는 것과 연계가 되고요. 지적도가 있는 토지의 경우 좀 상세하게 경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좌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을 해놓은 지적 공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면적을 측정할 때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도 다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자, 지적도나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지적도는 임야도 위에 스캐너 같은 걸 올려요. 기계가 씩 읽어서 어떻다,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데서는 이게 이제 기계로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를 가지고 동경,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자, 좌표 면적, 좌표를 가지고 소위 경위의 측량 방법,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일반적인 지적도만 있거나 임야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지문 한 개인가 16년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만 전체 체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시험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면적의 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먼저 촉척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촉척이라고 하는 게요,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1000분의 1 있고요, 1200분의 1, 그리고 이제 6의 배수로 넘어갑니다.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7가지 종류의 촉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분의 1, 이게 제일 상세한 지도가 될 테고, 6000분의 1, 이게 가장 덜 상세한 지도가 되게 될 것이다. 해서 다시요, 촉척의 종류를 나중에 묻기도 한다고요. 500분의 1, 600분의 1, 5의 2배인 1000분의 1, 6의 2배인 1200분의 1.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뒤쪽 가면 6의 배수야. 6, 4, 24에서 2400분의 1, 6, 5, 30에서 3000분의 1, 그리고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뒤쪽 세 가지는 뭐라고요? 다 6의 배수다. 해서 5, 6 시작하고 2배하고 나머지 배수는 다 6의 배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여기까지는 대충 따라와. 2000분의 1이 없어요. 시험에 나와서 2000분의 1이 없어. 2000분의 1은 없고, 자,
2400, 3000, 6000분의 1. 이 중에서 500분의 1, 600분의 1을 가리켜서 대축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표시해 준다라고 해서 이걸 대축척이라고 딱 크게 표시해 준다. 이게 대축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달리 표현하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500분의 600분의 1이 됐을 때 이 지역에는 자, 지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도 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소축척적 나머지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을 소축척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축척 지역에서는 아까 논리적으로 뭘 하겠어요? 보나마나 전자 면적 측정법. 이게 대부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표시할 때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숫자 1까지 표시한다. 자연수까지만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1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되더라도 그냥 뭐로 표기한다? 1로 표기를 하게 된다.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1.4제곱미터, 1.6제곱미터 또는 1.5 제곱미터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자연수까지만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반올림 얘기야. 기본이 반올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반올림. 그래서 1.4는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로 표기한다? 1로 표기한다. 자, 0.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당연히 올리니까 2로 표기를 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0.5제곱미터 딱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리고요. 짝수이거나 0일 때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니까 1.5제곱미터가 나온다. 그러면 구하려는 숫자, 이게 뭐가 된다? 홀수가 되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2라고 표기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이겠다. 2.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이제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가 되니까 어떻다? 버리고 이때는 2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또는 10.5제곱미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이제 0이 되니까 이때는 역시 버리고 어떻다? 10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이게 별 내용 없어요. 반올림 하는 것이고 딱 5로 끝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어떻다? 버린다. 0이어도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축적 지역. 자, 이에 비해서 소축적 지역, 이에 비해서 대축적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어떤 면적이 0.05제곱미터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축적 지역이면 일단은 뭐로?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자, 아무리 작아도 뭐라고요?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 있겠다. 지금 49.45제곱미터. 면적을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자, 49.45제곱미터 또는 48.55제곱미터.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5로 끝났을 때가 문제가 된다. 똑같은 방식이야. 앞쪽은 필요 없고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가 되게 되면 다 올려주게 될 것이다.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가 되게 되면 다 버린다. 해서 이건 49.4제곱미터로 표기를 할 테고 얘는 48.6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그저 반올림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 딱 5로 끝날 때 구하려는 숫자를 판단해서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다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0도 짝수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그래서 하여튼 0이거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이면 다 올린다. 그냥 공식이야.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위 이제 지금 면적의 표시 방법,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 선택해 갑시다.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법 또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될 텐데 그 나온 면적을 소수점 세 자리라고 다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자연수라고 다 표시해 주는 게 아니다. 해서 이 축척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만약에 소축척 지역이 되게 되면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축적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축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뭘 검토를 해봐야 돼요. 대축적 지역에서는 자 소수점 한 자리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그리고 딱 5로 끝날 때는 고할행 숫자가 홀수냐 올리고 짝수는 버린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대축적 지역에서 근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보시면 금방 캐치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의 결정 방법이라고 해서 자 요게 지금 전체 문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면제 8년 동안 한 문제 두 문제 나왔나? 두 문제 나왔고요. 좀 이따 관련한 쟁점까지 하면 세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험에서는 몰래 바로 대축적지역을 내요. 이유는 법조문 순서상 소축적지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대축적지역. 이게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낼 것 같으면은 앞에도 내고 뒤에도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게 될 텐데 얘는 출제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바로 질문 가져 볼까요?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용어 익숙해지셔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고 있는 지역의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오른편 별 쟁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 쟁점 안 됩니다. 두 번째 박스요.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 소축척 되겠습니다. 이때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한다. 오른편 해서 소축척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 자연수까지 표시한다. 2번 집은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때도 다 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3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표시를 한다. 오른편. 4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틀렸죠?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이 이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깜빡깜빡 속을 수 있게 문제를 좀 구질구질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집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대축적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였고요. 6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해서 오른편. 자, 바로 관련 기출 문제 가져볼까요?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하단부에 자, 축척의 600분의 1인 지역을 면적,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이 0.050제곱미터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좀 유치하기도 했던 문제에서 축척이 600분의 1이면 어떻다? 0.1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이 될 때는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주어지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냐 먼저 판단해서 대축적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소축적 지역은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면적을 표시할 때 이렇게 가야 될 거고 0.05제곱미터는 0.1제곱미터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문제 가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서 계산한 값이 1029.551제곱미터인 경우 자, 볼까요? 1029.551 일단은 자, 대축척인지 소축척인지를 판단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뭐가 된다? 대축척이 되게 된다. 그러면 소수점 어디?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자, 반올림 해야 되죠? 5, 1 이렇게 돼 있죠? 5, 1은 초과죠? 0.05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거야. 올려버리니까 어떻다? 0.10
1029.6제곱미터로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게 자 1029.55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구조가 자 이때는 이제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려주고 구하려는 숫자가 짝수이면 버린다 이걸로 가는 거고요. 감 잡으셨어요? 다시 자 어떤 토지를 계산한 면적이 지금 대축적지역 1029.552라고 1029.55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 그럼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야. 대축적이라고 전제가 되면 대축적이라고 편제가 되면 이때는 한 자리.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 쪽을 봐야 되죠.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0.05를 초과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1029.6제곱미터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29.55로 끝났다 하십시다. 그럼 초과가 아니라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가 되게 되니까 다 올려준다. 그래서 이때도 1029.6제곱미터로 표기한. 다시 갑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1029.549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소점 한 자리까지 표기를 했는 대축적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뒤에를 보니까 0.05 미만이니까 어떻다? 버리고 그냥 1029.5제곱미터로 표시하면 될 것이다. 자,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29.6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숙달이 안 되면 겁나 뻘쭘해요.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0.05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움찔하는 거야. 이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 문제를 낸 거예요. 1번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지 분할 등 뭐 몇 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지문 가지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면적 결정하는 방법. 자,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서 합병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겠다. 합병은 뭐예요? 두 개의 토지를 합치는 거죠. 그럼 지문 되게 간단해.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해서 결정한다. 뒤에 뭐 지겹게 하겠지만 합병할 때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면적은 어떻게 한다? 두 개 면적을 더하면 될 것이다. 경계는 중간을 지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틀렸고요. 2번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합병 후 필지 면적으로 결정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요건 이제 드물게 나왔던 주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주제가 면적이라고 하나. 나중에 이제 계속 토지 이동 소유할 때 몇 번 강조 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바로 경계라고 하는 주제.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경계는 세 개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게 됩니다. 중간에 잘 모를 지문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에 철저히 숙지하셔야 돼. 그래서 세 개 해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경계 설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말고 소위 경계 설정이 일반적 기준에서 두 개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먼저 공식 유화 무중 절상 해서 이거 이제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짓거리인데 수험생이 저 몰래 막 외우려고 하니까 아예 공식을 만들어 놨어. 높낮이 차이가 있을 유자야. 그러면 어떻다? 하단부를 그 경계로 삼는다.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럼 뭐라고요? 중앙을 경계로 삼는다. 그 다음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다? 상단부를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이렇게 유화무중절상. 이거는 알아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요. 그냥 이 문제는 마치 약속이란 듯이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만 주구장창 출제를 합니다. 해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 파트에서 답을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 문제로 모든 결론이 귀결이 돼. 최대 만수. 자, 가볼까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와 이 토지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왜?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이게 이제 물이 찼다가 빠졌다 찼다 빠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토지의 경계 최대 만조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다? 토지의 경계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그 부분이 어떻다? 토지의 경계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썰물일 때 보이는 땅은 어떻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수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옆에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수지라는 게 겨울철 같은데 갈수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서 땅이 넓어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여름철 홍수지고 만수가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땅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이 찬 시점인 만수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 그 경계를 삼는다. 그래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바로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간단해요.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방. 그래서 바다가 있고요. 어떤 토지에 바다가 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제방을 쌓았다. 그럼 제방도 두 개가 있을 거야. 안쪽이 있을 테고 바깥쪽이 있을 텐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라는 건 어떻다? 바깥쪽 경계,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그래서 최일 바다에 놨다 있는 그 부분을 어떻다? 경계로 삼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왜 이렇게 뭐라고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요것만 달달달 외우시게 되면 좀 이따 모든 문제 답은 이 아이들 중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거나 맞거나 답은 무조건 뭐라고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다 풀어. 그러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대신에 과거에 평균 만조위, 평균 만수위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았던 적도 있습니다. 안쪽 어깨 부분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것들을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맞게 나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 16년간의 역사 중에서는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그저 모든 틀린 것을 고르시든 옳은 것을 고르시든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제발 부탁하는데 나머지 유한무종 절사 이런 것들을 차 외우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안 드리면 또 몰래 외우려고 용 쓰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럼 또 생각하지. 어떻게? 아니 그동안 이거 내다 이거 혹시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 안 하면 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코로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생각해, 아는 게 뭐 있다고. 날씨가 이렇게 좀 온도가 올라가면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론 주장하는 사람 별소리 다. 그걸 갖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의학이나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코멘트야. 몰라. 내가 그 말을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은 있어도 내가 감히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노 코멘트. 거기다 멘트 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전문가잖아. 이거 나 질질 나만큼 이거 뒤지게 연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있으면 그 새끼는 미친 새끼예요. 맨정신이 아니거든. 제가 지금 이 험나는 길을 가온 지 거의 한 7년 됐나? 많은 후회가 돼요. 인생의 황금기를 아주 개처럼 보냈거든, 공부만. 그래서 우리 딸내미 어제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저작권 파트를 막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음악을 쳐들어. 일단 듣기가 싫어.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승질을 냈었는데 꼭 참았지. 음악이 끝나니까 드라마로 채널을 바꿔. 드라마를 봐.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맞추고 있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지. 방학이 지금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니까 이렇게 황금기가 없지. 마음이 그냥 아주 평화로운 거야. 늦잠 자도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 뭔 얘기하다가 그 와중에 저한테 했던 소리가 한마디 합디다. 아빠는 돈 많이 벌어도 계속 공부할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아는 거지. 다시 이것만 그게 지금 제가 걱정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리고 이게 법조문 순서거든요. 이 앞쪽은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최대만족이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이 아이가 또 확도사라고 하는 거. 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칙부터 가볼까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런 원칙은 출제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분할할 때 싸가지 없이 건물을 가로질러서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상식이죠?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분할을 할 때 건물을 가로질러서 왜 분할을 하냐고. 지금 무슨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싸가지 없이 건물을 잘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죠. 확도사, 확도시는 어떻다?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 나와 있죠? 확대 땄어요.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 나와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결정한 선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래서 지자체가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선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건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할하면 더 골 때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목을 볼까요? 학교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이게 뭐냐면은 주로 공적인 목적의 용지죠. 토지죠. 국어 떠안고 막 좋아하고 땅 가지고 있지를 않는다고. 이게 다 공적인 용도의 토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시행자가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어떻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에서 확도사도 좋고 확도시도 좋아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하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 법원이 바로 국가의 상징값입니다. 우리 국가라는 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는 거. 법원의 판사가 뭔 이유가 있어갖고,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나오잖아. 우리, 자, 갑이란 게 항상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 이 협의에 의한 분할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법원의 확정 판결, 형성 판결, 공무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건물이 이따구로 있는데, 자, 법원의 판사가 또라이 새끼야. 어떻게 땅을 이렇게 쪼개래? 땅을 이렇게 쪼개래? 라고 판결을 내려버렸다고. 그럼 법원의 판사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법원의 판사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구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판사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거든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이렇게 정해버렸다고. 그럼 이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지자체에서 선을 그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재미 삼아서 건물 쪼개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긋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세 번째. 자, 지금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의 시행자, 공적인 주체가 어떤 이유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자, 외우시고 확도사 또는 확도시 경계, 자,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원칙은 나와도 답이 안 됩니다. 항상 예외파도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가볼까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건 뭐야? 위치를 보여주는 개념이 경계점 좌표 등록. 다시요. 어떤 토지의 경계가 있는데 이것의 좌표, 경계를 좌표, 숫자로 표시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논의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어떻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다. 우리 제일 앞에 설명드릴 때 토지 분할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에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어떤 토지를 이렇게 쪼갰다고. 그러면은 자, 이게 경계가 어디인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옛날부터 경계가 쭉 있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새롭게 경계를 쪼개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런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 내 땅이네 네 땅이네 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미리 지적소관청은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지상의 경계점들을, 이런 지상에 있는 경계점들을 자,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토지 분할 후에 토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대해서 미리 어드바이스 또는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게 세팅해 줄 것. 이게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 다시요. 자, 위치를 좌표, 동경, 북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경계, 토지 분할을 한 다음에 경계점을 다 모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하나하나 지상의 경계점. 그래서 동네 다니다 보면 특히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이제 단독주택 단지 이런 데 가다 보면 길거리에 폴대 같은 게 바닥 밑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죠? 그 하수구 위에 있는 거, 그 위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경계점 얘기거든요. 나중에 측량할 때 기준점을 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상 경계점 등록부. 다시 토지 분할을 했을 때 이 지상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지적소관청은 봐봐,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지. 아까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거의 나올 일 없다고 그랬어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나올 일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다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자, 주로 분할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동에 따라서 경계를 새롭게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경계를 새롭게 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고 30회 때인가 답을 뽑았어요. 아주 괜찮았던 주제. 29에 30 연속 나왔었고, 두 번째 이슈가 이렇게 좌위 설파 종지 이렇게 외우십니다. 대가를 따서 좌위 설파 종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벌상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좌위 설파 종지. 대가를 따서 외우는 게 제일 싸게 먹혀요. 좌위 설파 종지 해서 키워드 제일 앞에 경계 이런 말 들어가고요. 경계점이라는 표현을 들어가고, 경계점에 좌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위,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거. 자, 위치, 경계점 위치가 들어가야 되구나. 위치.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 좌위 설파,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종류. 자, 마지막이 지목 해서 실제 이용 지목하고 공부상 지목이라고 해서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운 대로 그대로 출제가 돼요. 공간정보 보면 내용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용어가 좀 지랄 같아. 잘 안 쓰는 단어들이니까 조금 힘든 게 있고, 두 번째 이슈가 그냥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토시 갖고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험 범위가 워낙 좁으니까 12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외우실 게 좌위 설파 종지. 외울 게 뭐라고요? 경계점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이 정도가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싸게 먹혀요. 그리고 얘는 세 개를 세트로 묶어서 보게 되면 무조건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가 좌위 설파 종지. 경계를 새롭게 정하면, 자, 이 경계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소관청,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다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주로 경계점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잖아.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식으로 경계점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경계가 되는 점을 등록하는 문서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키워드가 뭐야? 좌표가 키워드죠. 앞에서 동경, 북이 이렇게 표시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한다. 지도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동경, 북이 좌표, 그게 키워드가 좌표가 될 테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말 그대로 경계점이 키워드. 등록이라는 건 뒤쪽에 따라가는 문서이자 얘기이기 때문에 경계점이 키워드. 경계점에 바로 좌위 설파 종지 바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답 외우실게. 첫 번째 이슈. 자, 최대 만두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되는 게 확도사 또는 확도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경계를 새롭게 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 경계점을 등록하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경계점의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 이게 바로 등록할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교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요. 자, 첫 번째 핵심 지문부터 가보겠습니다.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자, 최대 만수의. 맞죠? 외운 게 최대 만수의 최대 만조의 이거밖에 안 외웠잖아요. 해서 맞고요.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 틀렸다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해서 답이 됐었고요. 3번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맞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공유수면 매립지 뭐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끄트머리 가서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이거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경계 설정 기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외울 게 뭐 있어? 앞에 보지 마. 그냥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디귿, 리을하고 미음 먼저 보시라고. 리을하고 미음 보시라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나와 있죠?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리을, 미음 두 개 들어갈 게 뭐 있어? 5분밖에 없죠? 5분밖에 없다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지금까지 문제가 다 똑같다고 16년 동안. 지금 8년간의 데이터만 우리 교재 담아놨지만 문제 맥락은 다 똑같다고. 왜? 이게 어려우니까. 앞에 유아무중 절사 이건 해설 보지 마시라고. 이건 학원 강사가 뭐 물어보면 지랄이니까 그냥 딱 설명해 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8년 동안 두 문제 뽑아냈고요. 오른쪽에 이제 교재 21페이지 지문 가볼까요?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을 어떻다 말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경계를 정한다 해서 그냥 이 지문 보면 다 이해되시는 거죠. 두 개의 토지가 있다고요. 두 개의 토지를 합쳤다고. 그럼 중간 경계만 어떻다 지워버리면 그게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확정 판결했을 때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야. 이건 이제 던져주는 지문이야. 그래서 자, 외우실 게 뭐라고요? 확도사 걸리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다시요. 외울 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야 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확도사. 키워드가 확도사는 금방 외우십니다. 근데 문장을 외우셔야 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뭐가 됐을 때? 확도사가 있을 때. 다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확도사가 있을 때. 확도사는 국가, 지자체, 공공사업 등의 공적인 주체가 이유가 있어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이슈. 다음 페이지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24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있는 경우 외우셔야 돼. 확도사, 확도시에서 자, 2번 나와 있죠? 확정 판결 나와 있잖아요.
아니, 자꾸 지금 외우는 과정이라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서는 어디 있어? 자, 4번 나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 또는 시, 그게 3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5번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확도사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확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도사, 확도시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은 1번 되는데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확도사, 확도시. 한 번 더 포인트가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등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가서 하다 보면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오른편 구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롭게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 겁나 어려웠어. 좌, 위, 설파, 종지까지 다 쳐 외워놨더니만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리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자고 그랬어요?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읽으면 눈치를 채요. 지적소관청은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끄트머리 바로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근데 앞에 수식어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해. 다 아는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 우리 지목할 때도 지문 길어지게 되면 뒤만 싹 보시고 캐치하는 거. 이것도 항상 지문을 읽으실 때 주어, 수로, 주어, 수로.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을 때 항상 2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2번, 3번 읽게 돼 있어. 심지어 4번도 읽어. 왠지 아세요? 근데 모를 줄 알고요. 수험생들 그 지문 읽는 순서를 보면 2줄 반 있죠? 2줄 반짜리 문장이 나온다고 지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읽어가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깜빡 잊어버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놓쳐버려. 그럼 왜 읽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쭉 가다가 막 더럽게 양 많네 막 이렇게 해서 점점 좌절하다가 한번 지쳐. 한번 마지막 더 하게.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은 한 지문을 3번 정도에 걸쳐서 읽어요. 그리고 뒤져요. 왜? 같은 부분을 계속 읽으면 앞쪽은 계속 맞다는 느낌이 아주 절실히 들거든. 맞는 것 같구만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항상 트릭을 쓰는 건 뭐라고요? 제일 뒤에서 트릭을 쓴다고. 그러니까 미처 그 지문이 길고 문장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제발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이거 진짜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10점, 20점을 금방 올리는 방법이에요. 아주 어려웠어요. 지적소관청. 자, 경계를 새로 정한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게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 23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롭게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 경계점 표지 종류 등을 등록하여서 관리하는 장부는 이게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죠? 아까 문제랑 똑같죠? 얘는 30회 문제죠? 30회 문제. 아까 지금 몇 회 때 나왔었죠? 29회 때. 이렇게 내요. 두 문제 다르죠? 다르긴 다르지. 뭘 다르긴 다르. 그 문제가 그 문제지. 이거 다 맞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왜? 3번 질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딱 경계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그래 이제 경계점 그래 경계 3번 경계 그래 이것도 갖고 4번도 경계 들어갔는데 이런 게 평균적인 수험생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전국의 수험생들의 평균 15% 정도가 붙고 10%가 붙고 이렇게 하는 시험이라는 얘기는 그중에 거의 한 50% 정도는 어중이 떠중이라는 얘기야. 본질적으로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몇 년을 공부를 했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시험에 붙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면 다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앞에 이 문제를 구성할 때요. 3번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넣고 4번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넣으면 3번을 안 찍어. 근데 3번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먼저 던져놓게 되면 또 3번에 또 걸려.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뭐라고요?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거. 포인트가 좌표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키워드가 뭐예요? 경계점이 키워드죠. 등록해두는 문서니까 뒤쪽은 등록부는 다 중복되는 단어고 경계점이 키워드. 하여튼 그렇고요. 2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패턴 문제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발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좌, 위, 설파, 종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 좌,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위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공부상 지목 얘기 나와 있죠. 실제 지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번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외우셔야 된다. 외우면 저는 다 외우니까 다 보여요. 그냥 외우냐 안 외우냐 이 싸움이에요.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서 자 우리가 그때 뭐 좌, 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다음 몇 번? 자 2번인가요? 2번이죠? 이렇게 외우는 거, 외워서 푸는 거지. 이걸 뭐 이해하고 자시고 이럴 성질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28회, 26회, 29회, 30회, 지금 26, 28, 29, 30에서 거의 이제 한 5년 사이 4문제를 뽑아냈죠. 그럼 이제 이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실 게 지상 건축물의 관리계 경계를 설정해도 되는 거. 요거 요즘에 거의 안 나왔잖아요. 24회 때 마지막 나왔잖아요. 확도사, 확도시. 그리고 제일 쉬웠던 문제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아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가지고 바깥쪽 어깨 부분 가지고 두 문제 답을 뽑아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상 경계점 등록부 가지고 총 4문제 뽑아냈고, 그 다음에 확도사 가지고 한 문제인가 뽑아냈으니까 지금 주기상으로는 당연히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이걸 할 거예요. 좌, 위, 설파, 종지.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26회, 28회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29회 때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이걸 물어봤고, 30회 때 문제는 그걸 거꾸로 쳐서 냈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확률상 제일 높은 건 뭐가 돼요?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출제 포인트가 돼야 돼. 막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라고. 아니, 최대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팩트에 집중하셔야 돼. 막 점을 치고, 아, 확도사가 안 됐으니까 올해 확도사가 내릴 거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수험생 그걸 일확천금을 노리거든요. 아니요. 확률 높은 거. 26회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당연히 뭘 준비해야 돼? 좌의 설파 종지. 이 주제를 계속 준비해야 돼. 계속 같은 문제 내잖아요. 아, 모른다니까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는 틀린 문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질문 2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잠시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